자, 제조반도체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사이트 있어요.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 뭐 이렇게 있는데, 유튜브로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여기도 이미 제조반도체 몇 차례 올려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채팅방에 올려드린 내용에 보시면, 제조반도체 230%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9,130원에 이렇게 포착이 되고 나서의 흐름이잖아요. 포착이 안 된 것도 아니고 9,130원에 이게 언제입니까? 12월 8일. 그리고 이제 매수 사인이 계속 잡혀져 있었죠. 응? 교육해드렸고. 그리고 동영상 보시면은 17일 01시 40분 이럴 때 이제 16일 날 같은 경우 아주 강력한 말씀을 드리고 흥하해운 그 기준에서 또 제주반도체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에 대한 교육을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그 교육 보신 분들은 19일 같은 경우는 결코 그 수익을 놓칠 수 없는 교육이 되죠.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 이제 이렇게 문자반 있는데 이제 문자반은 뭐 두 분? 두 분 남으셨나요? 그리고 월요일 날도 문자반은 이제 다시 한동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VIP 방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VVIP 방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장의 이 수익 범위 꼭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디자인이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거 불기둥 AI 단기 더블반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수익 도달이 안 되면 뭐 요 부분은 다 환불을 해드리고 최소 이제 뭐 목표 수익이 도달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은 손실이 나올 장은 아니죠. 손실이 나올 장은 아닙니다. 조금만 집중하셔서 이 수익 범위. 가금이 비싸요. 그러니까 VVIP 방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계좌 말고 같이 이제 좀 매매, 뭐 단타 매매를 하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HPSP, 뭐 한미 반도체,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지금 눌려 있지만 뭐 포스코 DX, 또 예를 들면 올해 들어서 1조 이상짜리 상한가한 게 뭐예요? 셀트리온 제야, 또 20% 오른 셀트리온, 또 시가총액 4조까지 올라오면서 상한가한 뭐 한미 사이언스 이런 쪽에 검색기에서 포착되고 시가총액 극대화돼 있고 거래대금 평반 종목의 기준에 적절한 매매 기준을 잡아서 요 목표 기준으로 운영을 하겠다. 요 반은 별도로 만드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5명 그리고 20명 차면은 바로 스타트 들어갑니다. 5명부터 스타트 할 거고 20명 이상 안 받고 못 받고 받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1기 이후에 추가 인원을 2기를 또 결성할지는 시장 상황 봐야죠. 저는 이제 연말까지 계속 좋게 보니까 2기도 2분기에 2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뭐 현재로서는 1기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지금 뭐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이 상상을 초월하죠. 너무너무 행복한 장이고 너무너무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장에서 수익을 못 난다는 자체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PPT 파일을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주반도체 지금 뭐 아까 PDF 파일 올려드렸고 그리고 시황 해드렸잖아요. 시황 부분의 PDF 파일도 채팅방에 올려놓을게요. PDF 파일 참조하시고 동영상 또 업데이트해서 올라갈 거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불기둥 AI 관련한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내용도 보시고 PDF 파일은 나중에 한번 다 보세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 수익률 부분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수익률 부분 한번 쭉 보여드리고 시작할까요? 제주반도체 쭉 보면서 제주반도체 교육부터 해드리고 수익률 봐야겠다. 아무래도 아니면 수익률 일부 보여드리고 진행해도 되고. 하여간에 이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아이고 베스트 시간이 2번 들어갔네. 교육 후기 넣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좀 그 자신감 그리고 능동적인 마인드 응? 쭉 늘어져 계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불기둥 AI 수익만 내용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보시고 이제 좀 고민하신 다음에 이번 기회에 원금 회복이 아니라 진짜 나는 제대로 된 수익으로 진짜 올 한 해는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되셔야죠. 자, 교육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내용이 수급 부분으로 해드릴 거예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업황이나 이런 부분의 내용,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실적이 저평가 인식까지 잡힐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이런 쪽은 너무 많이 이제 사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아요. 프리미엄이 지금 높은 상태라서 꺾이게 되면 좀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IT가 간다 해도. 그러니까 제주반도체 잘 보시면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전망치는 코멘트 전망치는 일정 범위 나오기도 하는데 실적을 누적해서 이제 뭐 제주반도체의 목표치가 이렇대요라고 보여드릴 만한 그런 컨센서스 기준으로 설정할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 9천억인데 어찌됐든 22년까지의 그 매출이 1,750억. 아무리 앞으로 뛰어난 실적 개선폭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이 상당 부분이 선반영돼 있다라는 쪽에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를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꼭 참조하시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서 시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 공부를 했었지만은 이 내용을 시황이나 이제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는 제한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오픈 AI가 22년 11월 31일에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오픈 AI에서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GPT 3.5 언어 기술 기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상용화되는 우리가 챗 GPT 같은 경우에 무료로 오픈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상용화의 1단계의 기준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뭐 펀딩 받은 자금으로 다 운영하고 일단은 무료로 뿌리지만은 그게 이제 한번 딱 내가 쓰기 시작해서 야 이거 봐라. 우리 뭐 통신사에서도 있잖아요. 그거 뭐 지니 뭐 이렇게 하면서 대답해주고 답변해주고. 근데 그 학습 능력을 민감한 부분까지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튜브에 뒤져보시면은 뭐 MS나 이런 데서 그 AI 구동시켜가지고 기자회견까지 여는 모습들 보면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죠. 응? 지적 수준을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다라고 이제 뭐 뚜렷하게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소름 돋을 정도로 답변이 나와요, 사실. 그거를 누가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답변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학습을 해서 대답을 해.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 보듯이. 결론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50년대부터 이런 게 AI가 진행돼 왔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스티븐 스틸버그 감독의 AI라는 영화도 있었고 뭐 진짜 뭐 신세계에서 얘기할 만한 내용들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결론은 그것이 현실화됐다. 그래서 22년 그 11월 달에 오픈돼 있던 그 내용이 과연 이게 이제 진짜 현실화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노출이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상과학 영화를 얘기하고 AI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주식을 하면 주식 수익이 나느냐의 기준인 거죠. 결론은 GPU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AI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로봇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를 그만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GPU, 고사양 GPU가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AI 전체 내용의 기준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 대답을 할 수 있을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수식도 넣어줘야 되고. 근데 그 결론은 그렇게 해서 고사양이 되기 위해서는 GPU 비중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응?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그걸 HBM으로 이제 특화해서 설정을 잡아놓는 건데 상상을 초월한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주반도체까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HBM하고 관련있냐? 그렇진 않아. 근데 그 부분이 파생돼 와서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라는 부분 자체, 결국은 거기도 AI잖아요. 어떤 AI? 똑같아요. 생성형 AI.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나 자율주행 쪽에서는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쳐서 올 수는 없으니 자체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또다시 그 애플하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을 놓고 티격태격 하는데, 결론은 삼성전자 쪽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1분기에 똑같이 신규 폰을 내놓는다가 이제 설정화가 돼 있었는데, 애플은 조금 그 부분의 기대에 조금 다 좀 못 미쳐. 그렇다고 해서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애플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그 앞전 신고가 수준에 눌려져 있다가 이제 다시 탄력을 받는 거고, MS사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고 10% 이상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중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있는 쪽은 애플, MS,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메타 플랫폼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금요일 날 넘겼고, 엔비디아는 뭐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75% 추가 폭등이에요. 75%. 시가총액 2,000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시가총액 2,000조에 달해요. 삼성전자의 4배, 5배까지 올라왔어요. 하이닉스의 20배. 그 정도로 이쪽의 업황이 글로벌 시장의 지수를 견인할 만큼의 흐름이 돼 있다. 언제부터? 22년 11월 말 오픈 AI가 등극한 이후에, 시장에 더 확장된 이후에, 그것이 확인이 된 부분의 기준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뒷부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주반도체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의 수혜주다 이렇게 되는데 수십 종목이에요. 반도체 소부장은 온 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HBM뿐만 아니라 뭐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도 그 성장성에 대해서 뭐 작년에 SK증권에서도 보고서 나온 게 있고 한데, 주가는 그 이상으로 올라와 있다. 대주주의 지분은 15%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건 알고 대처를 하자. 근데 프리미엄이 높은데 어찌됐건 계속 오르잖아. 그러니까 뒤에 기술적으로 봐드린다 이거야. 이거를 제주반도체 끝내주는 업체예요 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제주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서 거품이에요 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윤종도는요, 제주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서 거품이지만 거래가 19일에도 거래대금 5위 안에 들어와 있나요? 그런 종목을 매매를 안 한다? 그게 더 웃기는 거죠. 그런 종목 수익을 안 낸다? 그게 더 웃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동성에 대한 매매가 원활타 하시면 들여다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대비 이격이 너무 발생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 이격을 줄여야 되는데, 시황이나 업황 얘기할 때 분명히 녹화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들의 메이저들의 매집과 그들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 다 연동돼 있는 거고,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도 그들이 2020년도 11월 이후 11주 동안에 폭발적인 시장 44% 오를 때 시장 견인한 폭, 그리고 작년 11월 12월에 18% 시장 폭등할 때 들어올린 폭. 누가요? 현대차기아의 일부 부분도 있지만 이쪽은 아직은 거래가 제한적이고, IT 쪽은 뭐 글로벌 시황 전체에 맞게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들이 들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흐름이 되는 거예요. 제주반도체 흐름은 뭐 순환성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23년도 5월 이후에 하이닉스의 폭발적인 시세, 23년 5월 이후에 그 부분이 HBM으로 형성이 돼서 연동된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뒤늦게 HBM의 출하량을 좀 증가시키면서의 부분, 뭐 출하량뿐만 아니라 뭐 낸드 쪽이나 이런 쪽의 실적 부분에 대한 긍정적 해석이 더 확장돼 있던 부분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의 지수는 24%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40% 올라와 있어요. 그래 나서 고점 대비 눌림목이에요. 나는 여기서 왔으니까 나는 지금도 힘들어. 전체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이 삼성전자인 거예요, 사실.
업종 대표주 다 갖고 나와서 가장 센 업종 대표주는 IT 그중에 반도체인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 대비 10배 오르고 고점 대비 눌려있지만 저거 9만 원 솔직히 넘긴 게 거래일수로 4거래일인가 뿐이 안 돼요. 9만 원 넘긴 게 거래일수로 4거래일인가 뿐이 안 돼. 그럼 지금 여기서 특권 들면은 8만 원대 넘기면 신고가인데요? 얘가 뭘 그렇게 힘들고 잘못했고 동학개미 다 죽이는 것처럼 얘를 얘기해. 얘만 갖고 있었어도 작년 시장 대비 2배 이상 3배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시장 지금 뭐 13%, 14% 올라와 있을 때 삼성전자 30%, 33%. 하이닉스는 뭐 하이닉스는 지금 450% 올라온 거예요. 시장 대비 20배, 24% 올라와 있을 때 시장은 400%, 시장 24% 올라와 있을 때 하이닉스는 450%. 그리고 시장 3,300에서 밀려서 끝도 안 보이죠. 지금 돌릴 수 있는. 근데 윤종도 얘기했잖아. 1분기 내에 3월 말이면 3,300 넘길 수 있다. 1월 말에 2,800 그 이상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란 말이야. 그 수익을. 농담이 아니라. 얘가 시장 견인하는 거지. 얘하고 하이닉스가. 나머지 애들 실적이 없고 수급이 없는데 누가 돌려. 거기에 파생돼 있는 제주반도체. 응? 예전에는 얘하고 얘가 둘이서 그러니까 2조 달러 수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가총액 1위, 2위를 했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은 사우디 아람코는 멈춰 있는 거고 얘네 둘은 폭발적이죠. 무엇을 바탕으로? AI를 바탕으로. 이게 미국의 시가총액 순위고 테슬라는 지금 52조 고가도 안 나고 계속 밀려요. 얘가 지금 계속 밀려 떨어지고 있다고. 얘네들은 지금 계속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금요일날 넘기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기고 75% 올라와 있고 얘네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 근데 뭐가 무서워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도 엔비디아의 이 흐름처럼 HBM을 납품하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들의 52주 고가 랠리, 거기에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정상적인 추세 강화. 왜? 왜냐면 메이저들의 수급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아까는 안 보여드렸던 메이저의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시간까지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자,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주봉상 보시면 연 단위의 기준에 거래대금 보시게 되면은 개인 누적 수급에 누적적인 수급이 이게 우리나라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순매수 1위예요. 4% 이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 합산하면 87%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 지분 빼면 개인 지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대로 간단 말이야. 개인들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IT가 지금 반도체가 초강세잖아요. 그 강세 흐름을 개인들의 매물이 있다, 뭐 저 8만 원의 매물이 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무슨 매물이 있어 얘가. 대주주 외국인 지분 78%에 87%의 기관 지분. 그 다음에 지금 개인들 들어간 게 단타치로 들어갔나? 그 지분들이 메이저에 의해서 위든 아래든 가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메이저가 반도체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들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요. 한미반도체. 얘가 몇 주? 얘가 9,700만 주가 9,800만 주인가 그렇죠. 얘가 한 10%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안 밀리는 거야. 선대인 그 정신 나간 애들이 무슨 뭐 한미반도체 뭐 조정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걔는 소송당했잖아요. 얘는 멀쩡해.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15% 늘려있고 2차 전진 지가 그렇게 140만 원대도 사라고 한 에코프로는 55만 원. 나쁜 놈이지. 그리고 HPSP 마찬가지예요. 누적 수급 범위 10% 이상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얘네들은 눌려주면 눌려질 때마다 어우 진짜 땡큐하다. 돌려질 때 가장 빠르죠. 투권 넣으면 신고가야. 나머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수급이 좀 꼬였어요. 그리고 고영이라든가 수급은 없지만 순환성으로 고영은 올해 들어서 신고가. 리노공업도 유통 물량이 없는 애예요. 수급 조금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냈다가 지금 좀 눌렸었는데 올해 신고가예요. SFA 반도체도 올해 신고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얘가 얼마나 훌륭한 애인데요. 뭐 지금 뭐 원화 가치가 화폐 가치가 우리가 30% 이상
훼손돼 있고 그런 거 감안하면 지금 뭐 얘가 10,000원을 넘겨도 아니 그거는 그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분석은 시가총액 지금 1조를 넘기는 애 기준에서 실적 범위가 검증은 안 되잖아. 성장성은 뛰어나다 해도 더 터지는 게 확인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제한적이고 기술적으로는 뭐 화폐 가치, 훼손 부분 뭐 여러 가지 그걸 다 복합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얘네들은 전부 수급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올해나 곧 또 신고가를 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 범위 이렇게 순환 쪽으로 쭉 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제주 반도체부터 해서 나머지 돌고 2차 전지는요. 얘네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차익 실현 다 했고 지금 이 부분은 뭐 공매대차 상환 부분은 하고 지수 인덱스 상품의 편입 일부 부분 얘는 좀 낫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우리가 그 엄청난 수익을 냈던 종목분들이에요. 포스코 홀딩스 이런 애들이 수급이 뒷받침되는 애가 없죠. 얘는 28% 떠넘겼습니다. 개인들에게 2월 이후에 얘에서 무슨 답을 찾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업황을 견인하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 실적이 확인돼야 되고 확인된 실적에서부터의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날아간 거는 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게 전부 데이터 센터. 서버발 GPU에 대한 수요. 이 부분이 23년 2분기 5월 24일 장 끝나고 발표되면서 시가총액 그 당시 1,000조짜리가 이렇게 한 방에 갭상승 26%, 그 다음에 고가 상한가.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도 더블 난 거예요, 거의. 지금 시가총액이 1,800조잖아. 1,950조, 1,950조. 삼성전자 4배, 5배, 하이닉스 20배. 그 과정에 제주반도체입니다. 12월 8일 날 상한가입니다. 근데 이미 12월 7일 날 9,130원에 9,130원에 3,400만 주짜리예요. 3,400억인데 윤정두가 지금에 와서 우리 이거 대박 났죠? 이거 매집했죠?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윤정두도 쓰레기인 거야. 박순혁이나 선대인처럼 쓰레기가 되는 거야. 3,400억짜리를 어떻게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뻔뻔하게 한국경제TV 회원 많으면 막 1,000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000명이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00억이야. 그럼 제주반도체 지들이 매집했으면은 3%를 사재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대주주가 15%뿐이 없는데? 그러니까 철저히 기술적으로 되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 뭐 잠시만요. 제가 유튜브 잠깐만 봐볼게요. 유튜브에 이쪽 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쪽은 멈춰 있는데 지금 연동이 돼 있구나. 깜짝 놀랐네. 그렇게 해서 이 그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12월 7일, 8일, 12일 계속 오픈을 해드리고 수익은 났습니다. 거래는 수반돼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이 터져는 있지만 시가총액이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우리는 1조 이상짜리에서 차분히 볼 거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 터지는 거예요, 거래가. 정정불안이라고 그랬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의 지수가 눌려져 있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 기준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반도체 AI 쪽이 날아다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쪽은 순환성이 흐르면서 이제 계속, 근데 누군가가 지금 잡아 끌어당기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그램 쪽에 수급 범위가 있어요. 그 막 소설도 쓰잖아. 막 흔들어댄다. 뭐 흔들었으니까 다시 사고 또 끌어올릴 거다. 그건 소설인 거고. 소설인 거고. 업황이 되느냐? 펀더멘탈이 되느냐? 그런 상태에서 모멘텀이 있느냐? 거기에 누군가가 손대느냐? 그 손대는 흔적이 나오느냐? 그래서 기술적 분석하는 게 캔들 색깔. 양봉이에요? 음봉이에요? 이평선의 기울기.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거. 신뢰도가 높아요? 낮아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원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 보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을 보는 건데 시가총액 아직 1조가 안 되는 종목의 메이저가 대주주 15%짜리의 메이저가
실적도 검증 안 됐는데 누적적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는 드물어요. 간헐적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 1월 2일 날 16,000원 아니야. 검색계 얼마 떠요? 14,470원. 또 1월 3일 날 또 떠요. 또 1월 3일 날. 그리고 1월 4일 날 또 뜹니다. 계속 뜹니다. 부럽잖아요. 부럽죠? 부러움 지는 거야. 우리는 그나마 시가총액 있는 이제 뭐 SFA 반도체, 고영, 리노공업, 걔네들 다 신고가 랠리를 줬으니까. 차익 실현하신 분들, 눌릴 때 차익 실현 못하고 이제 좀 고생하셨던 분들. 근데 반도체는 정리 안 한다고 그랬죠. 반도체는 정리 안 한다. 자, 반도체에 1조 이상짜리의 누적 수급이 일부 들어와 있는 쪽은 들여다볼 수 있고, 포트의 비중으로도 채울 수 있다. 얘는 3,4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이때가 한 6천억 원대인데,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7이에요. 그러니까 윤 정도는 매수에는 공격적으로 들이진 않지만 검색기도 뜨고 하니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검색기 받아서 그 검색기로 매매하십시오. 거래대금 12위입니다. 싫든 좋든 시장에서는 제일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1월 9일 이후에 잠시 주춤해요. 1월 9일 이후에 22,000원에서 우리는 차익 실현을 해드립니다. 교육으로. 거래대금이 1월 9일 날 2위인데 거래대금 2위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2만 원 수준이면 얘가 7천억 정도란 말이에요. 3,400만 주니까. 대주주는 15%야 지분이. 주인도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이런 애들 뭐 M&A 할 것도 아니고 얘를 왜 사냐고. 변동성 매매지. 근데 그런 애가 7천억이 안 되는 애가 5천억이 터졌어. 그리고 양봉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양봉이 아닌 미끄러졌단 말이야. 22,000원 찍고 밀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21,700원, 21,300원, 평균 21,600원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발송을 해드린 거고, 결론은 종가가 2만 원이 안 됐죠. 21,600원 차익 실현하고 2만 원이 안 된 상태에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9일 이후에 눌려져 있었잖아요. 매도사인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게 다 엔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퍼렇게 박스 쳐드리고 이거 이탈되면 안 됩니다. 마지노선입니다. 주력주 기준, 변동성 매매 기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수익률 10% 이상 난 거, 10% 미만인 거, 그런 부분에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일. 결론은 이제 16일 날 그 22,000원을 넘긴 그 흐름이 되는데, 이때 교육을 제대로 해드리죠. 외국인과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라는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 주식하시는 주린이분들한테 많은 그 기준에서 이거를 팔아먹어요. 증권사에도 이 시스템을 걸어놓고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은 이렇게 5번뿐이 안 나옵니다. 장중에. 증권사는 공인중개사처럼 고객분들의 뭐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고객분들의 매매 사인을 한국전산본부 지금의 코스콤에 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다 그게 이제 체결이 되고 뭐 그런 부분이 다시금 증권사로 넘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외국계 기관 투자자 추정치 또 국내 기관 투자자 추정치가 집계가 돼서 9시 10분, 9시 40분, 11시, 13시 10분, 14시 10분 이렇게 해서 증권사로 이제 데이터가 넘어가면 증권사에서 저걸 또 추려가지고 HTS에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안 맞아요. 추정치인 거지. 예를 들어서 14시 10분까지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매도야. 근데 장 끝나고 보면 매수야. 그럼 1시간 30분 동안 대샀느냐? 아이,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장중 실시간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는 그거는 신뢰할 수 없다. 그걸 특히 이제 돈 내고 들으라고 마케팅 엄청 하잖아요. 한국경제TV에도 있어. 이 시스템 갖다가 해놓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저하고도 아는 분인데 저희 회사도 한 1년 있었고, 전화 왔을 땐 막말하라 그랬어요. 뭐 막말로 이거 거짓말 아니냐 이거 다. 그렇게 하면 되겠냐. 나쁜 사람이지. 여러분들 그런 거 속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속지 않고 안 속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이 그 코스콤에서 5번뿐이 안 써주는 이 내용에 맹신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요.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뭐 한국경제 TV 와우넷에서 작년 재작년 매출 1등 했다는 어린 친구가, 뭐 걔도 뭐 한 3, 40대 됐겠죠. 주식 주자도 몰라요, 걔. 농담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이거를 기타 법인이 쓰는 거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아니에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어? 사용하는 바스켓 매매 기준에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콤 전산을 통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매매의 기준인 거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이제 뭐 프로그램 매매다 이거는 뭐냐면 시스템 매매. 어떤 알고리즘을 넣어놓고 매매를 이제 하는 거, 개별적으로. 그건 시스템 매매인 거지.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개인들은 여기 포함이 안 돼요. 또 이걸 가지고 기타 법인이 하는 매매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1년에 몇십억을 매출을 찍어 걔가 이 교육으로. 종목 검색기 교육으로. 근데 기타 법인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무슨 교육을 하냐고. 기타 법인은 그냥 윤정돈의 회사 혹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계정을 갖고 쓴 그건 기타 법인이에요. 기관 투자자라는 거는 외국계가 됐든 국내가 됐든 기관 투자자는 라이센스를 득해야 돼요. 그 라이센스를 득한 쪽만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데 그들만 프로그램을 쓰는 거지. 기타 법인은 삼성전자가 만약 자사주 매입을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사 계좌로 하면은 증권사 기관 투자자로 잡혀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고유 계정으로 하면은 기타 법인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는 기타 법인의 매매는 전혀 안 들어가.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기타 법인이 쓰는 거다. 뭐 위탁도 아니고 신탁 매매를 한다. 이런 막 지가 아는 모든 단어를, 지적 능력이 짧은 애지. 능력이 그렇게 지적 능력이 짧은 애인데 신탁 매매를 기타 법인이 하는데 기타 법인 중에 보험회사가 있고 정신 나간 애지. 보험회사는 그 보시면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기관 투자자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기관 투자자 분류가 돼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는 이건 좀 금융당국에 뭐랄까 건의해야 돼. 왜 금융투자로 해놔? 증권사라고 해놓으면 편하지. 증권사입니다. 보험도 당연히 기관 투자자입니다. 투신도, 은행도, 기타 금융은 저축은행 같은 거 있죠. 스탁론 쓰시면서 저축은행, 뭐 삼자배정 유증 받든 그랬을 때 뭐 저축은행에서 끼고 받으면 연기금 아시는 대로 연기금이라는 건 한 75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국민연금의 비중이 제일 높은 거죠, 사실. 그다음 사모펀드. 그리고 기타 법인과 기타 외국인은 이건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히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쓰는 건데 극대형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을 빼고는 뭐 일반적인 시가총액 1조, 뭐 5조, 10조짜리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위주로 씁니다. 인덱스 상품의 해칭을 하지 않는 기준이면 국내 기관 투자자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프로그램 쪽에 일반적인 매매는. 근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는 액티브 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LP 물량도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라더견이 사태 났을 때 CFD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상품이 팔리면 그 상품을 판 쪽이 키움이야. 키움인데 지들이 해지를 못해. 해지를 못하니까 외국계한테 맡겨요. 그 맡긴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BNP 파리바라든가 그렇게 되면 외국계로 잡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이제 설정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계의 기준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쪽에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아까 올려드린 제주반도체의 17일자 새벽 방송일 거야 아마도. 그거 참조하시면 거기 더 조금 더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주반도체입니다. 16일입니다. 16일인데 어떤 일이 있냐면 15일자에 이메일 변동성이 나왔어요. 장중에 교육도 이때 해드렸어요. 그러면 15일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요? 첫 번째, 외국인이 130만 주 샀어요. 기관이 9만 주나 샀어요. 개인들이 140만 주 팔았어요. 그러면서 3명이서 고스톱 치듯이 얘기를 해요. 외국인 1명, 개인 1명, 기관 1명. 근데
제주 반도체는 그렇게 뭐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외국계 130만 주가 특정한 곳 한 군데서 들어왔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는 있어.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대형주 1조 이상짜리 뭐 이런 종목의 기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 그리고 오늘은요 외국인이 뭐 5만 주뿐이 안 샀고 뭐 개인이 9만 9천 주 뭐 뺏겼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정도 규모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이게 이제 그 장 마감 이후의 흐름인데요. 장중 것도 뭐 교육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겁니다. 그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매수의 기준입니다. 매수의 기준. 프로그램 매수 보시면 277만 주를 매수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매도가 270만 주고 그 순매수량이 6만 9천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277만 주에 개인들은 거래가 1700만 주 터지네. 예? 기관들. 거래가 1700만 주 터졌는데 기관들은 매수에 관여된 게 얼마? 7만 주야. 그러니까 기관들은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기관들 자체가 관여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관여도 안 했다. 거의 이게 관여한 거 아니잖아요. 관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5일 날짜 보시란 말이에요. 15일 날짜. 15일 날짜 보면은 기관들은 9만 주뿐이 관여를 안 했어요. 외국인은요 450만 주를 이날 산 거야. 일단 이날은요 270만 주를 산 거야.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매수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잘 생각하실 부분은 프로그램 매수가 무조건 외국인 아니면 기관으로 잡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 이외에 뭐 자체적인 매도가 있을 수 있고 또 기관도. 근데 이런 그 1조 미만 이런 뭐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다? 그럼 대부분이 외국인들로 추정되고 프로그램 쪽의 매수 매도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 차지합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전체 매매. 그럼 매도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매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매도 270만 주 매도 그대로 외국인들 매도로 잡히죠. 기간은요. 관여도가 없죠.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이날 것도 지금 그 방송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날은 밋밋하잖아. 예를 들면 주가는 올라오긴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에 외국인들이 안 팔았어. 안 팔면서 올라온 건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주 팔았다가 대산 거야. 50만 주를 팔다가 대산 거예요. 보합권에서 50만 주 팔다가 대사니까 6%나 또 오른 거고 마감 동시효과에도 좀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럼 이날 기준에서 잘 보세요. 130만 주를 샀잖아요. 이 130만 주가 3,400만 주에서 130만 주면은 4%를 산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4%를 산 건데 굉장히 큰 건데 문제는 저 4%를 계속 가져가면 지분 신고해야 돼. 5% 지분 신고해야 돼. 한쪽이라고 치면. 근데 한 군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잖아. 기관들 뭐 9만 주뿐이 매수 매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매수 매도 다 따졌을 때 얘네가 이걸 다 들고 가기 어렵거든요. 근데 시장이 16일 이후에도 계속 미끄러지다 보니 제주 반도체도 이거 꼭 보시면서 대처를 했거든요. 17일날 야간 방송에서도. 자, 다시금 보여드려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90만 주 들어왔잖아요. 이 장중에도 제주반도체 설명을 합니다. 장중에. 자, 장중에 제주반도체입니다. 야, 제주반도체 지금 장중에 50만 주 들어와 있는데 10% 등락이네요. 야, 50만 주면 1.5% 이상 들어온 겁니다. 야, 이 물량이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주 넘기면 뭐 상한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6.8 올라갔거든요. 94만 주죠. 그냥 94만 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에 94만 주면은 개뿔이나 0.1%대예요. 근데 얘는 지금 3,400만 주짜리에 94만 주란 말이에요. 3%에 가까워. 130만 주 사고 55만 주뿐이 안 나갔는데 이날 시장 자체가 빵빵하잖아. 반도체가. 그냥 때려 사. 저평가냐고. 속된 편으로 때려 죽여도 저평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다시 보시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쪽의 일자별의 흐름을 보시면 일자별 18일 날의 기준에 15일 날의 기준부터 봅시다. 15일 날짜 보시면 자, 순매수의 기준에서 15일 날짜 기준에 순매수 기준이 외국인이 130만 주 샀죠.
프로그램 순매수 130만 주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30만 주가 거의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중에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해서는 5번뿐이 코스콤에서 안 쏴줘. 근데 어떻게 장중에 실시간 매매를 따라잡을 수 있냐고. 다시 얘기해서 월요일날 제주반도체 갭 상승으로 나올 걸로 저는 추정을 해요. 이들이 들어 올려서 출발할 걸로 추정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들어올 수 있지, 양봉. 그럼 양봉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이 계속 사줘야 되는데 장중에 샀는지 안 샀는지 추정 자체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5번뿐이 코스콤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5번뿐이 안 주니까. 거기다가 그게 추정치가 맞지도 않아요, 잘. 결론은 프로그램 쪽은요, 계속 장중에 1초 단위 실시간으로 계속 나와.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날도 정확히 보시면, 자, 매도 부분을 봅시다. 15일 날 매도 부분을 봅시다. 매도 부분 보시면 15일 날 매도 부분에 기가 차지 않아요? 기간은 6천주 매매했어, 6천주. 기간은 프로그램에 관여도가 없다는 거죠. 기간 매도 6천주. 외국인은요, 320만 주. 그럼 15일 날 매도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외국인들 319만 5천 주죠. 거의 프로그램 쪽의 물량이, 매수 매도 물량이 외국인들의 집계로 대부분이 다 된다. 이런 종목류에서는 좀 더 하이닉스 보여드릴 거예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아무 의미 없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뭐 아예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 두 번째, 매수 봅시다. 매수 보시면은 기관들이 97,000주. 와, 많이 샀네. 뭘 개뿔이나 많이 사. 2,200만 주 거래량에 주가 폭등이 나는데 기관들이 10만 주 샀다고 주가가 오른 거예요? 2,200만 주짜리에? 그건 아니죠. 외국인들은요, 450만 주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프로그램 쪽을 여러 명이 분산해서 쓴다라기보다는 기관들 자체의 관여도가 없잖아요, 솔직히. 대주주주분 15%의 실적도 솔직히 검증도 안 되는데 주가만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기관들은 솔직히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이 아주 선진화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주반도체처럼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자체를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얘가 뭐 지수에 편입되거나 인덱스로 들어가는 거 이외에는. 뭐 물론 그 소형 일명 자문사나 뭐 혹은 일명 자문사가 일명 자문사에서 자문형 말고 일명 자문사 기준에서의 흐름이나 혹은 자산운용사에서 소규모 자산운용사에서 액티브 쪽에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날 그래서 결론은 순매수가 133만 주인데 얼루 다 연동돼서 들어온 거다? 일루 다 연동돼서 들어왔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금요일 날도 똑같죠. 금요일 날도 94만 주 프로그램이 들어왔고 외국인이 92만 3천 주. 그러니까 자체적인 매도가 일부 있던 건데 매도 부분 보시면 금요일 날도 프로그램 매도 480만 주에서 대부분이 다 외국인. 매도의 기준에. 기관 관여도 없죠. 그 다음에 매수의 기준도 어떻게 돼요? 자, 그럼 결론을 내주면 뭐 신기한 거 하나 찾아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장 월요일 날 제주반도체 변동이 나올 때 뭐부터 봐야 돼요? 프로그램부터 봐야 된다.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근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했을 때 불편하죠. 불편해. 왜? 얘가 지금 130만 주에 같은 쪽이라고 친다면 150만 주 그리고 얘 9% 90만 주 하면 얼마야? 250만 주죠. 그럼 얼마야? 대략 한 8% 가까이 들어왔어. 이걸 그대로 갖고는 지분 신고할 수도 있어. 물론 윤정도 의견과는 다르게 두세 군데 나눠 들어와서 지분 신고 안 할 수도 있지. 결론은 우린 지분 신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한 군데면은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으니 물량이 출회되면서 위에서 움직일 때 조심스러운 대처를 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물량이 더 들어와. 그러면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거야. 물량이 더 들어온다고 프로그램에서 더 들어온다고 미친 듯이 따라가 그거 큰일 날 수 있지. 왜? 어차피 기관 투자자 물량이 제한적이고 공매도가 지금 없는 상태지만
비이성적인 흐름 속에서의 차익 실현 효과가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도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래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 드리면 비슷하게 요즘 움직였잖아요. 얘 430만 주면요. 대주주 지분이 85%인데 유통 물량이 없는 애가 420만 주 들어온 거면 430만 주면 얘가 주식수가 2억 4천만 주거든요. 이게 1.8%입니다. 85%가 묶여있고 1.8%가 한 방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거야. 개뿔이나 뭐 예멘 반군? 아, 그럼 나머지도 상한가 가든가 HMM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만 가죠. 수급 논리라는 거야. 펀더멘탈 외적인. 회사 나쁘다는 걸 떠나서 이런 흐름. 그 다음날 어떻게 돼? 400만 주 떨어버리니까 고점 대비해서 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결론은 이 흥하해운도 17일날 같은 교육을 해드렸어요. 이 똑같은. 그러니까 얘도 프로그램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설정 범위 그리고 흥하해운의 차트도 한번 그 교육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려서 흥하해운이 저 당시에 그 장중 기준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잠깐만요. 프로그램 쪽에 화면이 왜 안 뜨는 거야? 잠시만요. 프로그램이 여기 떴다. 일자별로 보시면 아이고 일자별로 보시면 이날이잖아요. 12일 날 그리고 15일 날 보시면은 이날 얘 6,300만 주에 1억 1,600만 주가 터진 겁니다. 그럼 15일 날 같은 경우에 순매수가 12일 날 같은 경우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순매수가 430만 주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그럼 매수 매도는 기간 웃기지도 않아. 5만 주 매수인데 이거 한 명이 매매했다 보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거는 매도의 기준에도 기간이 관여한 게 없어요. 26만 8천 주, 2억 4천만 주에 0.1%. 그래도 흥하해운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간 종목인데 2,400만 주니까 1조 수준이잖아요. 상한가 가서. 근데 1조 수준의 종목인데 상한가까지 가는 저 변동에 기관들의 관여는 없단 말이야. 없잖아. 1억 1,600만 주 터졌는데 55만 주 무슨 관여도가 있어요.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일단 어찌됐건 12일 날 매도가 얼마예요? 12일 날 400만 주죠. 470만 주. 그대로 470만 주. 그럼 매수는 얼마 했겠어? 당연히 900만 주 했겠지. 그러니까 순매수 기준에 440만 주가 순매수가 잡혔겠죠. 기관들 영향 있어요? 없죠. 12일 날 31만 9천 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0.15%? 응?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날 나가게 되는데 15일 날 한번 종목 기준에 흥하해운이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전날 기준에 흥하해운이 15일 날 같은 경우에 저게 없고 16일 날 흥하해운을 갖고 나갔나 모르겠는데 15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장 끝나고 완성본에 아무래도 이제 흥하해운 갖고 갔겠죠. 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실시간으로 연동이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30만 주를 12일 날 금요일 날 샀단 말이에요. 430만 주. 근데 이제 막 그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여전히 미국이 반군에 대해서 뭐 공격했다라는 내용부터 해서 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또 본단 말이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근데 요 자체 검색해 다 떠요. 매매도 못 해놓고 안 해놓고 뭐 질투한다 아니야. 2,615원부터 떠요. 이게 5,300원 찍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더블 난 거야. 한 달도 안 돼. 보름 만에 단기 더블이에요. 시가총액 1조 넘긴 애가. 근데 윤정두가 뻥 치려면 얼마나 뻥을 치겠어요. 지금도 구라치고 뭐 반군에 뭐 미국의 어떻게 뭐 전 역사부터 해서 말 같지도 않은 그 풀 뜯어먹는 소리고, 결론은 프로그램 쪽 이날도 보시면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순매도가 330만 주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이지만 꺾이면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330만 주 이날 들어왔던 거 다 팔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330만 주를 팔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140만 주만 판 걸로 잘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누락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야? 코스코미?
아니야. 코스코는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국정감사 때 이런 걸 까서 제도를 이런 걸 바꿔야 돼. 박순혁이 그 정신 나간 또라이 같은 애들 얘기 듣고 공매도 멀쩡한 거를 없애고 그러면 안 되고 금지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런 거를 잡는 거예요. 야, 코스코마 실시간으로 이렇게 못 줄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게 사람들한테 피해 줄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제대로 주든 아니면 저걸 주지 마. 장 끝나고 줘. 이렇게 돼야 돼. 미국 가서 윤정두가 애플 주식 1조 원을 윤정두가 샀어. 그렇다 외국인이 샀다 나와? 안 나와. 우리나라가 특화돼서 외국기관 수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잘못된 정보 나오잖아.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시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런 내용도 어찌 보면은 아무런 내용도 아니고 이게 뭐 나한테 도움 되겠어? 도움 되죠. 내일 당장의 기준에. 응?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의 흐름에. 그러니까 19일 날 이날도 야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들 모르시잖아. 우리는요 뭐라 그래요? 개장초부터 사도 됩니다. 매매세는 안 나갑니다만 사도 됩니다. 왜? 개장초부터 시초가 형성 9%로 띄워놓고 왜? 물량 80만 주 못 빠져나갔잖아. 띄워놓고 누른 다음에 시초가를 돌려? 종목 검색해 떠? 거기다가 프로그램이 막 50만 주 들어와 있어? 언제? 10% 등락 나올 때. 응? 23,000원대에서. 그 매수. 검색기에는요, 들어가서 12% 수익. 아니, 그 이상이야. 13% 수익. 그 기준이 잡혀야지,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제지반도체 끝내줘요. 뭘 개뿔이나 끝내주나. 어? 그리고 더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어요. 왜 못 가? 에코프론 가는데 얘는 못 가? 아이, 그렇지 않죠. 다만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 시세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1월 4일 날, 또 1월 9일 날 도라르방으로 반도체 만드나요? 흐흐흐. 1월 16일 날, 1월 19일 날. 왜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 걸로 못 가져가시냐 이거예요. 검색기에서 이렇게 다 나와주는데 올해 들어서만도 19일 날도 23,000원? 얼마 찍어요? 27,800원인가요? 저 수익을 왜 놓치는 거지? 뭘 하나 수익을 내더라도 제대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계좌,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 보시냐면은, 유자락에 추정 예탁 자산, 얼마? 5억 자산으로 이제 모의 계좌예요. 모의 계좌 5억 계산 계좌로 출발을 해서 1월 2일 날, 1월 3일 5억 600, 5억 3,200, 5억 4,400, 5억 8,100, 6억 1,200, 6억 6,700, 6억 7,200, 6억 9,700, 7억 6천. 50%딱 수익 냈네. 50%. 검색기?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2차 전지? 자동 매도 다 하실 수 있고, 이런 데서 7월 26일 날까지도 떠요. 근데 오버슈팅 너무 심하잖아. 이거 1시, 13시. 정신 나간 애들 여기서 미끄러져갖고 끝나면 기술적으로 끄심다 하면 되는 거를 공매도가 주가를 밀고 나쁜 놈들이지. 박순혁이 선대현이 에휴, 참.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1월 달에 시장이 어렵지만 윤정두는 어렵지 않다고 평가를 했죠. 눈에 보이는 장이고 반도체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장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 수익 범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좋은 장에 이런 계좌 수익 좀 내시란 말이에요. 하루도 안 걸르고 시뻘건.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런 수익 공부하기 싫죠? 그럼 윤정두가 매매 사인 드리는 대로 결론적으로 내일도 또 이 시간 돼서 또 교육해드리면은 어제 가입할 걸 그런단 말이에요. 어제 가입할 걸. 어제 가입하긴 무슨 그 엄청난 기회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당장 전화하시라니까요. 지금 1시 40분이면 어떻고 2시 40분이면 어때요? 남들은 이런 수익 다 내서 행복해하고 올해는 이제 반도체다. 거기서 진짜 건물 하나 올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금 회복 타령하고 앉아 계시고 다시 강조드려요.
3개월 더블방을 만들어놨어요. 처음입니다. 매매 따라하기 기준이에요. 매매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셔서 교육 다 받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오셔서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하셔서 문자반에서 문자 받고 나 대처할래 하지 마시고 이제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 나 계좌 포트폴리오 계좌 말고 1억 계좌 따로 만들 수 있어. 1억 계좌 따로 만들어서 레버리지 안 쓰고 신용미수 안 쓰고 딱 1억 계좌 그거 가지고 이런 수익 나 딱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이런 수익 난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이 수익을 목표로 기준을 잡으십시오. 제주반도체 이런 데서는 이제 잡겠죠. 다만 비중 1조 미만은 50% 이하로만 채울 겁니다. 종목 막 이것저것 사고 분산 안 합니다. 딱 라이브 방송에서 계좌 오픈해서 1억 계좌 가상계좌로 딱 매수 매도 사인 드리고 문자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문자도 막 길게 보낼 필요 뭐 있어. 짧게 매수 매도 그리고 매일매일 복귀 교육하고 그러고 나서 1개월에 20% 그럼 뭐 뽑히죠. 이게 2달이 안 되면 그럼 환불이죠. 뭐. 그만큼 시장은 제가 볼 때는 1월 말 그리고 3분기 1분기 3,300까지는 당연하게 나온다. 거기서 대형주에서 수익 다 뽑아가자. 아시겠죠? 이 조건범위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다 받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1억 계좌 이상은 세팅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수익 내셔봐야 윤정도 주고 남는 게 없지.